시장 외국계 매도로 제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우리 시장은 개인의 매수세로 잘 버텨주는 움직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견조한 흐름 와중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이었어요. 어제 오늘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880선 돌파를 했고요. 2년 3개월 내의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코스닥 증시가 지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좀 코스닥은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이 차별화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은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가격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단순히 시장을 주도하는 뭐 기술주 성장주를 같은 잣대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이제 2018년 1월에 932였는데 아직 여기도 못 미치질 못했죠. 그러니까 뭐 사상 최고치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에 우리가 이제 그 코스닥을 길게 놓고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길게 놓고 보면은 보통 이제 박스권의 상단이 900 정도가 되는데 아직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지금 막 뚫으려고 하는 이 정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들과 대비해 봤을 때 같은 이제 기술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그 가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적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유동성입니다. 이제 지금 뭐 최근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이 좀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부동산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IPO 열풍이죠.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신 카카오게임즈에 몰린 이런 IPO 자금만 놓고 보더라도 아 시장에 정말 지금 부동자금이 많구나, 유동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자금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어떤 대기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그거죠. 빠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강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이제 뭐 최근 3, 4일 정도의 시장의 화두는 역시 K-뉴딜 펀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K-뉴딜 지수의 발표가 되면서 해당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관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풍력, 태양광 여기에 이제 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그 이제 BBIG 펀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과 우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뉴딜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신재생 쪽, 풍력, 태양광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다른 한쪽이 이제 지수펀드, BBIG 성장주 쪽인데요. 지수펀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발표가 되고 정부가 40개 종목 찍어줬다 하면서 한 하루 이틀은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이게 진짜 수혜가 있는 것인가는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너무 종목들을 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40개 종목이 각자 뭐 배터리, 바이오,
또 인터넷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섹터별로 좀 이제 세분화돼서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선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과거에는 없었던 지수의 성격이죠. 이게 테마형 지수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개인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효과까지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가장 큰 이제 의미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한국형 뉴딜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구호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어떤 지수가 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이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되고 여기에 이제 10월 중엔 아마도 ETF가 조기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접근의 어떤 이런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 비단 뭐 여기 찍혀 있다는 표현보다도 선정돼 있는 종목들에 그치지 않고 사실 뭐 이제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속해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종목들과 뭔가 좀 비슷한 어떤 업력이라든가 업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점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이런 지금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먼저 오르는 종목들은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주변주로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매기가. 그러면서 뭐가 좀 덜 올랐나, 뭐가 좀 소외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런 접근이 향후에는 조금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재평가라는 측면이 앞으로는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적 효과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글로벌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초기 단계예요. 예.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친환경 관련 그린 뉴딜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삼성전자도 궁금하고 셀트리온도 궁금한데 어떤 거부터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부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라이즌하고 5G 공급 계약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에 같이 끌고 올라왔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이제 구체화가 된 거고요. 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어떤 그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가 시작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단순히 뭐 스마트폰, 뭐 또 반도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통신 장비 업종의 어떤 하나의 그 중요한 종목으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또 하나 삼성전자의 재료는 역시 아시겠지만 SMIC에 대한 또 미국의 제재. 네. SMIC는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한 5위권 정도 되는 업체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2위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 측면에서 삼성전자랑 좀 차이는 나지만은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동종 업체의 악재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우상향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세요? 아니면 그 납품업체들을 보세요? 사실 통신장비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 뭐 예를 들면 RFHIC라든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뭐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KMW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을 같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함께 이쪽으로 납품하는 5G 통신 장비 업체까지 함께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까요? 한 30초 정도 마무리 전략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은 당분간은 종목 장세 연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과 정책적인 효과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지금 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는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오면서 조금은 쉬어가야 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종목장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